안녕하십니까. 저는 가칭 답심리 간대매 공원 일대 신속 통합 개발을 진행하는 추진준비위의 준비위원장 김재민이라고 합니다. 오늘 개략적인 설명을 간단하게 드려서 여러분들의 궁금하신 사항을 조금이라도 해소해 드리기 위해서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역은 전동 답심리 뉴타운 내에서 존치 구역으로 개발이 되지 않은 남아있는 진주 같은 구역입니다. 주변에 다 개발이 돼서 아파트로 둘러싸여 있으나 저희 구역은 과거에 노도의 부족으로 인해서 존치구역으로 남아있었던 지역이고 현재는 노조의 충족과 호수밀도의 충족으로 개발이 가능해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동의서 진구를 통해 신속통합이라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재개발의 열의를 갖고 계시는 분들과 지금 사업을 시작해 보려는 단계에 있습니다. 주민들의 모임은 3, 4회차 이루어진 상황이고 추진 준비위원들과 봉사자들도 많이 지금 구성이 된 상황에서 적극적인 참여로 이번에 좋은 결과를 만들기 위해 지금 노력 중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만들고 있는 이 길 내일 저희가 개소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동의서 진구가 시작되는 상황을 알려드리고 단지에 관련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지도에서 보셨던 부분에 이제 구역계를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쪽 간대배공원 일대의 사각형으로 된 부분에서 조이프라자, 빛과진리교회, 그리고 국민은행에서 농협 방향으로 큰 건물들 두 줄, 그리고 여기 아파트가 있는 부분, 그리고 한성실업과 도서관이 있는 부분, 이 부분을 제외하고 모든 부분이 한 개의 구역으로 같이 진행이 되려고 합니다. 구역도를 보셔서 아시듯이 지금 두 개의 구역을 나눠서 일단 A단지와 B단지로 나누게 되고요. 그렇다고 해서 여기가 한 개의 단지가 아닌 게 아니라 이거는 가설계이기 때문에 추후 변동될 수 있음을 먼저 알려드리고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A단지와 B단지를 나눠서 건축 계열을 잡은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A단지, 여기가 전농동 부분이 되겠죠. 여기 A단지는 33평형과 33평형 73.4%, 그리고 15평형 11.4% 해서 85%가 조합원 분양이 되겠고요. 임대 아파트가 33평과 15평형 합해서 15%, 이렇게 해서 448평형. 참고로 말씀드리면 평형에 대한 변형은 구체적인 평형이 아니기 때문에 추후 변동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B단지는 하단에 있는 단지로 여기 단지도 똑같이 33평형 조합분 82.7%, 15평형 조합분으로 2.1%, 그리고 임대아파트 15% 범위 내에서 33평형, 15평형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세대수는 1410세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동네가 신통개발이 진행이 되면서 또 추후 앞으로 어떻게 좋아지는지에 대한 기대 효과를 한번 볼게요. 우리 단지는 뉴타운의 완성, 우리 단지가 아파트가 되면 뉴타운의 완성이 되면서 명품 대장 아파트로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사통팔달 쾌속 교통망이 있는 지역에 우리가 위치하죠. 청량역에서 1km 이내에 위치하고 KTX, GTX, BC, ITX 고속철도의 수혜 지역이고 쿼터블 역세권이에요. 청량역, 신담역, 답십리역, 그리고 면목선으로 개통 예정인 전농역, 이렇게 해서 쿼터블 역세권이고요. 도심권 직주 근접성이 아주 뛰어난 지역입니다. 그리고 일자리 창출 및 인구 증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홍릉 바이오 클러스터 연구개발단지 조성으로 일자리 창출로 인구 유입이 많이 될 예정이고요. 청량리역 주변으로 백화점, 복합 쇼핑몰, 호텔, 오피스가 입점 예정입니다. 대규모 서울 대표 도서관까지 건립이 되면서 서울시에서 일자리도 많고 직주 가깝고
그리고 복합 문화시설들이 많아서 가칭 답심리 간담회 공원 일대가 아파트가 된다면 대장 아파트로서 주변에서 많이 선호하고 명품 아파트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럼 신속통합이 뭘까요? 신속통합은 정비사업에서 서울시가 공공성과 사업성의 균형,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기본계획을 설립한다라고 하잖아요. 이런 정비계획을 세우는 데에서 기간 단축이 이루어질 수 있고요. 그리고 건축 설계하는 단계, 그리고 우리가 영향평가라든가 사업 시행인가까지 관리 처분 전까지 단계까지를 신속하게 기간을 단축을 해준다 해서 신속통합입니다. 서울시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뿐 사업 시행자, 설계자 및 시공사의 권한을 조합에게 모두 권한을 주는 제도입니다. 시공사는 일군 업체로 주민들의 선택에 의해서 결정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속통합기획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서울시 자치구 주민이 원팀이 되어 복잡한 정비사업 프로세스를 하나의 통합된 기획으로 엮어냅니다. 이 원팀이라는 거는 서울시와 자치구와 주민이 같이 사업을 진행을 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신속통합기획이 얼마나 빨라질까요? 신규 정비구역 지정까지는 지금까지는 5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근데 신속통합에서는 5년에서 2년으로 기간 단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번 10월 26일 발표한 제도에 의하면 신탁 방식의 도입으로 조합을 설립하지 않고 주민의 3분의 2가 동의를 하였을 때는 주민 관리 감독하에 빠른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도시계획 결정 부분, 인가 심의 과정, 여기서 정비계획과 지구단위 계획을 통합으로 진행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특별분과위원회를 구성해서 5에서 9명이 쟁점별 집중 검토를 해서 심의위원을 거치지 않고 분과위원회에서 바로 인허가를 내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건축, 교통, 환경을 통합 심의를 하기 때문에 과거에 3번에 나눠서 하던 심의가 한 번으로 단축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의 단축되는 기간이 상당히 많이 단축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신속통합기획 플러스 정비계획, 그래갖고 서울시가 자치구가 같이 진행을 해서 신속통합기획 준공시 정비구역 지정까지 총 2년만 있으면 가능하다. 많이 단축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속통합기획은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우리 신속통합계획 요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비구역 지정 요건에는 필수 요건과 선택 요건이 있습니다. 필수 요건에는 구역 면적이 10,0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되고 노후도는 건축물의 총 3분의 2 이상, 우리 흔히 67%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구역은 두 가지 다 모두 충족이 가능합니다. 선택 요건에는 호수 밀도, 과소 필지, 접조율 3가지 중에 1개를 충족을 하시면 되는데요. 우리는 호수 밀도는 헥타르당 60세대 이상이면 되는데 저희가 70%가 넘고 있습니다. 과소 필지는 90제곱미터 이하의 그 작은 대지를 갖고 계신 분이 40% 이상이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저희 구역은 그렇게 작은 세대수가 많은 상황은 아니어서 과소 필지도 해당되지 않고 또 4m 도로에 접하지 않은 도로가 40%가 넘어야 되는데 여기도 저희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저희는 필수 요건 2가지와 선택 요건 호수 밀도 1가지를 충족을 해서 지금부터 이 정비 신속통합기획에 신청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공모 신청 요건은 지정 요건을 충족하고, 지정 요건은 이 2가지의 요건이 되겠지요. 2가지 요건을 충족하고 주민 동의율이 30% 이상일 때 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데 딱 30%만 받았을 때는 꼴찌도 30%는 받아야 접수가 가능하겠죠. 우리 구역에서는 최소 70%를 받아서 1등으로 한번 선정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호응이 있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속통합기획의 구역지정 절차를 한번 볼게요.
공모 공고가 시작이 되고 공고가 나오면 공모 기간 내에 동의서를 진구하게 됩니다. 우리는 시에 확인을 해서 공모 공고 이전부터 동의서를 받기 시작을 했는데 기간 내에 진구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기간 접수일에 공모 접수를 할 예정이고 접수가 다 되면 지자체에서 4개 구역을 서울시로 추천을 하게 됩니다. 서울시로 추천을 하면 서울시가 선정지역을 발표를 하게 되고요. 선정지에서 선택된 그 선정구역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년 이내에 구역 지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동네 지정 요건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까 위에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저희 선택 요건 그 구역 면적은 85,542제곱미터고요. 노후도는 81.38%입니다. 선택 요건에서 호수 밀도는 76.58호로 되어 있습니다. 충분히 공모에 응할 수 있는 준비는 되어 있다고 보여집니다. 공모 동의 신청서 작성에 대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직접 추진 준비 사무실에 나오셔서 작성하실 경우 신분증 지참하셔서 오셔서 자필 서명하시고 신분증 복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직접 오시기 힘드신 분들이 우편으로 보내주실 경우는 신분증 앞뒷면 복사해 주시고요. 신청서에 인적사항 기재해 주시고 그리고 직접 자필로 성함 써주시고 서명해 주시고 지장 찍어 주시고 그리고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에도 성함 써주시고 그리고 사인해 주시고 지장까지 꼭 해주셔야 유효한 그 동의서 제출 요건이기 때문에 지장까지 신경 쓰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왜 신속통합 기획으로 할까요? 신속통합 기획의 좋은 점이 뭘까요? 사업성, 공공성을 고려한 계획 기준으로 정비계획 가이드를 제시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용적률, 충수를 완화를 해주게 되죠. 충수 제한 완화 예정은 서울시 2040 플랜에서 충수 제한 폐지를 검토 중이라고 8월 16일 부동산 대책에서 발표를 했고요. 역세권 활성화 및 고밀 복합 개발 허용을 해줘서 역세권 활성화 및 주택 공급 확대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상향을 해준다라고 합니다. 이게 신속통합 기획의 혜택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개발 기획에 대한 단축, 구역 지정을 5년에서 2년, 그리고 2년 기간 내에 기본 계획 또한 서울시가 직접 수립을 해줍니다. 관리 처분까지의 기간, 관리 처분은 우리가 어떻게 아파트를 받고 얼마에 받고 또는 청산자분들은 얼마에 처분하는지에 대한 거를 결정하는 것을 관리 처분이라고 합니다. 그런 기간을 신착제도 등을 도입하여 주문의 3분의 2 동의에서 5년에서 약 3년으로 줄여들 수 있는 이런 제도가 되겠죠. 예를 들어서 공공재개발과 지금 유사한 방식으로 보여지는데요. 공공재개발에서 서울시가 기본계획을 세워주는 것을 전제로 해서 구역지정 2년 이내, 이건 2년 이내에 구역지정이 되지 않으면 취소가 되기 때문에 무조건 서울시는 2년 이내에 기본계획을 세워서 구역지정을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3년 내 관리처분까지 계획을 하고 지금 공공재개발이 진행을 하는데 이번 8.16 대책에 의해서 신속통합도 이렇게 똑같이 기간이 많이 단축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공공성의 기여, 주민 니즈를 반영하여 공공시설을 만들어 드려요. 생활권 내 체육시설, 공공보행통로, 주차장 등을 더 확충할 수 있고요. 커뮤니티 시설도 확충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수영장, 스파, 골프장, 키즈존, 실버존, 그 외에 공연장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더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들을 확충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가칭 답심리 간담회 공원 일대 신통 재개발을 위한 안내를 간략하게 드렸습니다. 우리 주민분들 잊지 마시고 동의서 제출 적극 참여해 주시고요. 자원봉사자 지원 많이 도와주세요. 후원 많이 도와주세요. 저희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